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0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실무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투자해서 전산에게 1급 합격하자. 가시죠.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교육령, 여기 세무사랑 이거 이제 클릭해 주시고, 자, 우리 이제 백데이터 까신 분들은 자, 여기에다가 저희는 이제 110회 오형상사에 클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산회계 1급. 자, 우리는 이제 1번 문제는 자, 우리 항상 그렇죠? 기초정보관리에 가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거 우리가 해당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1번은 이제 우리가 거래처 등록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시는 것 중에 자, 하나카드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에 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카드 보시면, 자, 99,850번에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메이카드시고요. 요거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사업용 카드, 요거 3번 눌러주셔야 되고, 카드 번호 당연히 여기 입력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6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으시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두 번째 거는 자, 우리가 계절 과목 적요 등록에 대한 논리입니다. 이게 조금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 계절 과목 적요 등록에 가시면 자, 요거에 대한 논리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여비교통비세요. 여비교통비에 해당되시는 부분이시고요. 자, 여비교통비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여비교통비에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현금 조교 6번에 자, 야근 시 퇴근 택시비 지급하시고 대체 조교 현금이 안 한 거에 대한 거는 야근 시 퇴근 택시비 정산 인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가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전기분 재무제표를 맞추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관건이 되겠죠. 자, 전기분 재무제표를 요거 이제 기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여비교통비고요. 음. 자, 우리가 이제 맞출 때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기분 얘는 원가 명세서부터 출발이에요. 생산직 사월에 대한 명절의 선물 세트를 담당 회계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본사 사무실 거에 대한 거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럼 제조원가에 이제 우리 복리후생비가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요 금액만큼 이 100만 원만큼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돈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 없으면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출발 지점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정하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십니다. 자, 그 바뀐 내용에 대한 거를 다시 어디로 반영되냐면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부분에 보시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거나 뭐 똑같으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복리후생비가 또 틀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 금액을 여러분들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에 바꾸면 당기순이익이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다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셔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는 다시 전기분 마지막에 2월 이익잉여금을 수정한다든지 똑같으면 이제 확인 맞으신 거고요. 자, 틀리셨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제 손이 이상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전기분 재무
원가 병세서죠, 여기는. 자, 복리후생비에 대한 금액을 자, 1,000만 원으로 우리가 플러스 정액을 하시면 자,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바뀌신다라는 거죠. 100만 원만큼 늘어나시는 거고요. 얘를 수정하셔야 되는 거고 요 금액이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가 이렇게 바뀌시면 자, 얘는 그리고 나서 복리후생비가 3천만 원인데 2,900만 원으로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바뀌시는 거고요. 이 바뀐 금액이 전기분이익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하고 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도 변동이 없어요. 전기분에 갔더니 얘도 변동이 없어요. 뒤에 건 이제 내가 수정 안 하게끔 백데이터를 만든 문제라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오셨는데 자, 복리후생비를 바꾸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복리후생비가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추가 등록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복리후생비. 자,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에,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있네. 자, 있으면 이렇게 찾아줘요. 고맙게. 그렇죠? 여기는 1,00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바뀌시면 요게 바뀌시잖아요. 그죠? 자,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간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간다. 자, 손익계산서에 갔을 때 제품 매출원가에 반영된다. 자, 그래서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자, 뭘로 바꾼다? 9,520만 원으로 수정을 한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바뀔 거고요. 그럼 다시 우리 복리후생비는 100만 원만큼 뭐 해야 됩니까? 차감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여기는 2,9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뀝니까?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바뀌었을 때 논리를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자, 매출원가도 바뀌고. 그렇죠? 자,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여기 바뀌셨죠? 자, 이렇게 바뀌신 거. 복리후생비도 차감하신 거. 그럼 요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이 금액이 이제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단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부터 갈게요. 뭐, 이 이후의 금액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눌러주시면 얘가 수정이 되거든요. 원래 금액이 잘못 들어온 걸 수정하시는 키거든요. 불러오기가. 그럼 얘는 이제 그대로잖아요. 그죠? 자, 바뀐 게 없으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맨 마지막에 어디에 간다고요? 아, 재무상태표에 갑니다.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반영되신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 틀렸으면 금액을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맞추는 게죠. 여기는 뭐 뒤에 두 개는 이상이 없다. 자, 우리는 정상대로 이 코스대로 간다. 요걸 이제 명심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연습을 해주셔야 돼. 이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가셔야 시험 문제에 적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은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시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해당 날짜, 우리 7월 4일 날짜에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해당되는 이제 계정 과목들에 대한 논리를 빨리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보시면, 자, 어떠한 계정 과목이 먼저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컴퓨터에서 외상매입금, 그죠? 그리고 얘는 수취한 거에 대한 외상매출금 상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잔액은 우리가 수표 발행해 줬기 때문에 자, 우리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뭐라고 처리합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대변에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자, 외상매입금 갚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금 상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 거 우리가 당좌 예금으로 수표 발행해 줬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되시겠죠. 그럼 차변에 우리는 이제 외상매입금이 되시는 거고요. 외상매입금. 자, 회사는 자, 우리 나노 컴퓨터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고 금액은 전체 500만 원이신데 자 그럼 대변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출금 상기하셨다 그랬죠? 자 외상 매출금 나노 컴퓨터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고 자 금액은 300만 원이시고 나머지 거는 우리 대변에 이제 당좌예금 되겠죠. 수표를 발행해 줬으니까 당좌예금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5일 날짜에 우리는
회계 처리를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9월 15일 날에 우리는 개정 과목이 어떤 개정 과목이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는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9월 15일 날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의 주식에 대한 거를 자, 장부가액 자, 9,000원입니다. 근데 주당 가격에 현금 배당 받으신 거는 1,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으로 받은 건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량 증가와 단가를 다시 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회계학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얘는 회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금 받은 것만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천주에 대해서 주당 가격 1,000원씩이니까 100만 원 들어오신 거고요. 이런 걸 현금 배당 받은 거를 우리 배당금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차변에 들어온 거, 자, 보통 예금이시잖아요. 보통 예금, 자, 100만 원 되시는 거고요. 대변에는 자, 배당금 수익이 되시겠죠? 배당금 수익, 현금 배당금 받은 거, 자, 1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5일입니다. 자, 10월 5일 날. 자, 판매 목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품 판매하시고 받으러 온 만기 이전에 주거래 은행인 곳에 가가지고 할인을 하셨어요. 어음을 할인하거나 어음을 팩싸게 양도하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받으러 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매각 거래인 경우에 우리가 받으러 옴에 대한 논리가 되시겠죠? 그럼 여기 할인료가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할인료는 우리 매출 채권 처분시 영업이익 비용 처리하신다라는 거. 자, 거래은의 할인료. 자, 그래서 맨 끝에 매각 거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매각 거래 시 영업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차변에 처리한다. 자, 우린 대변에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받으러옴이 되겠죠. 대변 거 먼저 넣겠습니다. 받으러옴. 자, 거래처는 당연히 넣어주셔야겠죠. 거래처. 그럼 전체 금액은 500만 원이시고 여기에 대한 할인료는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영업의 비용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만 5천 원. 자, 나머지 거는 자,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금액 넣으시면 그 다음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자, 10월 30일자로 날짜를 수정하고, 자, 여기에서는 상공회의소 회비를 준다든지, 자동차세를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세금과 공가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세를 내거나, 우리 상공회의소 회비를 줬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 이 느낌 있으시죠? 자, 그래서 보통 예금 납부하셨으니까 우리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세금과 공가 대변에 보통 예금. 자,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가는 몇 번대? 800번대가 되겠죠. 앞에 영업부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세금과 공가 금액은 50만 원 되겠습니다. 대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이시겠죠? 자, 50만 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짜가 되겠습니다. 12월 12일 날짜는 자, 우리가 이제 사채를 얘는 이제 지금 발행한 사람 입장이 아니라 사관이에요. 갚은 거예요. 갚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그래서 사채를 우리 상환하시면 사채입니다. 얘도 발행할 땐 대변이지만 상환할 때는 차변이 되시는 거예요. 액면 금액 잊지 마십시오. 자, 액면 금액. 자, 그래서 사채를 상환했을 때 사채를 발행 차금은 이제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 상환대금 중고에 그 차익이 생기면 그것만큼 이제 더 많이 주게 되면 우리는 사채 상환 손실이 되시는 거고요. 액면가액보다 적게 지불을 하시게 되면 갚게 되면 자, 그때는 사채 상환 이익이 나오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우리는 이 사채라고 자, 금액은 자, 얼마냐면 1,0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대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이 되시겠고요. 보통 예금 일반 금액은 자, 우리는 얼마가 되십니까? 980만 원이 되시는 거죠. 980만 원.
자, 그리고 그래도 돈이 남았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사채상환이. 사채라고 치시면 바로 입력이 되시니까 가운데 자를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제 해당되는 단어가 조회가 되시겠죠? 이렇게 사채상환이익 2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짜는 12월 21일 날짜로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하셔야 될 내용들이네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보통예금과 결산이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결산이자를 받은 거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이자 50만 원이고 원천징수세액 7만 7천 원 자산 처리했습니다. 그럼 일찍 누가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원천 징수해주면 내가 하면 예술금 남이 해주면 선납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천 징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남이 해주셨어요. 자, 그럼 전체적인 이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자 수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자 수익. 자, 금액은 자, 얼마냐면 여기 50만 원 되시겠습니다. 50만 원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우리 선납세금 자산 처리하신 부분 이렇게 자, 이원전 지급상 금액은 7만 7천 원이다. 그리고 난 나머지 거에 대한 거는 우리 보통예금에 입금하셨습니다. 보통예금 42만 3천 원 이렇게 되신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메인 매출 전표가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시면 자, 일반 전표는 뚜껑을 닫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자,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해당되는 날짜는 7월 11일 날이 되시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입력 시 항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입력 시 주의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숙지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주의사항. 그죠? 요거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판매입니다. 제품을 파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논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11번 과세 유형 치시는 거고요. 부가가치세 여기 나와 있는 300에 30만 원 여기도 있고 뭐 밑에 품목에도 또 적혀서 쭉 나오니까 자, 여기 거래처는 성심상수하고 전자입니다. 여라고 하셔야 돼요. 혼합으로 선택하시고 자, 여기 결제 부분에 보시면 현금 칸에도 있고 그다음에 외상 칸에도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일 때 제품일 때 외상 칸에 있는 건 외상 매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 뭐 현금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 계정 과목이. 자, 우리는 이제 유형을 자, 몇 번으로 넣는다? 11번 과세 매출로 넣습니다. 자, 품목은 이제 제품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수량 단가 안 나왔으면 그냥 쭉쭉 가세요. 자, 300만 원에 30만 원 치시고 거래처는 여기는 성심상수. 자, 그리고 전자입니다. 1번 열하고 넣으셔야 되고 붕괴 선택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로 가신다라는 거죠? 붕괴 선택은 자, 우리가 여기는 혼합이십니다. 3번 넣으시고요. 제품 매출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변에 있는 논리는 자, 현금 칸에 있으니까 3번 누르시고 현금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현금은 100만 원이시고 나머지 거는 외상 칸에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8월 25일 날짜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첫 번째부터 뭘 찾으시라고 그랬죠? 세금 계산서냐 아니냐를 먼저 체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들 유의사항에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시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자, 매입인지 매출인지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얘가 자, 토지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분을 같이 사시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총 대금에 자, 이쪽에서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여기 이제 돼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눠서 적으셔야 돼요. 계약금을 미리 준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선급금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 자, 건물부는 전자세금에서 발급이니까 유형이 우리가 얘기한 정상적인 매입분에 대한 논리로 가시는 거고요. 자,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하단에 같이 넣으셔야 돼요. 자, 건물분에 대한 것만 우리 여러분들이 부가가치 신고서에 보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계약금은 대변에 선급금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 토지분은 우리 토지라고 면세되는 부분이어서 계산서 발급되면 따로 한 장씩 끊어야 되는데 여기 따로 끊는 게 아니십니다. 자, 밑에다 하단에 이제 분계 처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부가세에 대한 금액을 잘라주셔야죠. 그래서 2억 2천 중에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가 부가세니까 나누기 1.1 하시면 이게 공고가액 2억에 2천 나오시는 거죠. 자, 그럼 거래처 쪽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51번 과세 매입, 자, 건물, 토지 구입,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고가액은 여기에 과세되는 부분만 2억 원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하시는 거고요. 거래처는 대관령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대관령.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매출 부분을 받으신 거니까 1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1번 여라고 넣으셔야 되고, 자, 혼합으로 넣으시고요. 밑에서 이제 원재료가 아니고요. 자, 일단은 건물분, 자, 부가세에 해당되시는 부분들 요거 이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자, 우리 토지분. 자,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 5천이 되시는 거죠. 여기 부가세가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대변에 우리는 계약금 미리 준 게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선급금은 이제 우리가 금액이 자, 여기 보시면 얼마로 정리되냐면 자, 여기에 금액이 3,700만 원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 3,700만 원 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금액이 3,700입니다. 자, 3,700만 원은 잠깐만요. 3,700만 원 이렇게 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거는 이제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 자, 우리 대변에 자, 나머지 금액 이렇게 3억 3,300만 원이 해당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날짜가 우리가 얘기하는 9월 15일 날짜입니다. 9월 15일 날짜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됐는지 또는 내가 받았는지 수취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여러분이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총무부에 소모품을 사셨어요. 근데 현금 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거를 비용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 여기는 이제 비용 처리를 했는데 현금 영수증 지출인데 이게 특정한 명칭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과세 부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자, 뭐 현가로 넣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현면으로 넣든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현가로 현금 영수증 지출분에 대한 거니까 61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소모품이라고 그냥 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공급 대가로 그래서 요 총 금액이 자, 우리가 얘기하는 38만 5천 원을 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자, 공급처는 이제 골드팜이라고. 자, 그리고 얘는 분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결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합으로 이렇게 넣으시고요. 밑에 이제 소모품 우리 즉시 비용 처리하셨습니다. 소모품 비용 그러면 소모품 비로 넣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총무부 거니까 800번대 소모품 비로 넣으시고요. 대변에 우리 이제 보통 예금으로 결제하셨기 때문에 보통 예금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4번은 이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표에 대한 논리죠. 자 여기 보면 개별 소비세입니다. 자 이제 공제가 되는 부분이세요. 얘는 자 9월 30일 날짜로 자 1000cc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리로 처리하시는 부분이어서 얘는 1000cc가 안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제폭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세금 계산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고, 우린 전자세금 계산서죠. 여기는 구입하시고, 자, 우리 배기량이 1000cc가 여러분들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개별 소비세를 낸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불공으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개별 소비세를 안 냅니다, 얘는. 그래서 과세 매입으로 회계 처리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500만 원에 150만 원. 여기 이제 결제 칸에 미수금 칸에 있다 그래서 외상 우리가 얘기하는 매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요. 돈을 아직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과세 매입으로 회계 처리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51번이고요. 자, 우리 뭐 승용차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가액은 자, 1,500만 원에 우리 150만 원 되시는 거고 거래처는 경화자동차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얘도 전자고 분계 선택은 여러분들 혼합으로 넣으시고 밑에서 이제 차량 운반구입니다. 자동차를 사셨고요. 대변에 우리는 미지급금 처리하시는 거죠. 미지급금 1,650만 원으로 회계 처리가 되셔야죠. 요거는 1,650만 원.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혼합으로 이렇게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자, 얘는 10월 17일 날에 회계 처리 부분이세요. 자, 10월 17일 날 유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보니까 수입이에요. 수입일 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셨습니다. 근데 자, 수입은 누가 관리하죠? 세관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세관장이 관리를 하고요. 세관장이 공급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공급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예금을 결제하셨고 여기는 이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번 수입이 되시는 거고요. 자, 원재료 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800에 80만 원 되시는 거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거래처는 인천세관이 되겠습니다. 인천세관에서 전자하시고 1번 열하고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혼합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혼합인데 여기에 자, 밑에서의 부가가치세 대급금만 회계 처리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요거를 결제를 이제 보통예금으로 하셨어요. 자, 그럼 보통예금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80만 원만 회계 처리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이제 소비자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처리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 20일 날짜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시고, 자, 여기는 아무것도 뭡니까? 관련할 증빙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적격 증명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건별 매출이라고, 현금 매출이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는 자, 간이영수증 매출이라든지 간주공급 이런 것들을 건별, 증빙이 없는 무증빙에 대한 논리로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별 처리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99,000원 넣으시면 90,000원에 9,000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형은 자, 우리는 몇 번이다? 14번 건별이다. 자, 제품이라고 치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냥 제품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공급 대가로 넣으시라 그랬어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 99,000원을 넣으셔야 이렇게 9만 원에 9,000원에 대한 논리가 입력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처가 있으면 넣어주시는 거고요. 공급처 개인인데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요. 전자 아니시고. 자, 얘는 이제 현금으로 받으셨어요. 그럼 1번 치면 입금이 이제 현금 되시는 거니까 여긴 제품 판매하셨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 문제 4번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틀린 거 있으면 자, 수정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 전표에서의 문제예요. 개인이 이제 차입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 원천 징수 안 된 거를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금액에 대한 것만 추가로 분계를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 전 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의 보통 예금이 나가신 걸로 돼 있는데 요 이제 추가적인 분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죠. 자, 그럼 요 날짜를 조회해 보면 자, 8월 31일 날짜로 자,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이 자, 36만 2,500원이 아니라 자,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50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수정하시고, 그러면 하나 밑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죠. 대변에 이제 이게 뭐가 됩니까? 원천 징수액은 예수금이 되는 거죠. 예수금 나머지 13만 7,500원을 추가로 이제 분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익적 지출을 잘못 처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을 처리한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된 것이니까 요건 이제 부가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서는 찾지 않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찾습니까?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찾으시는 거죠.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11월 30일자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어, 정상적인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이제 이렇게 되신 거고요. 자, 이게 건물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된다? 비용으로, 수선비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은 공장에 대한 출입물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건물이 아니라 이를 뭐라고 바꾼다? 수선비라고 이렇게 500번대 제조 경비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바꿔라.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 나오셨어요. 이제 결산은 우리가 소모품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기중에 자산 처리하시면 결산 시에는 자, 사용액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소모품 B라고 차변에 적으시고요.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얘는 또 각자 곱하라 그랬어요. 전체 금액에서 영업부에 사용하신 건 25%, 생산부에 사용한 건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처리하시는 부분 중에 50만 원이 남았다라 그랬으니까 구입한 게 300만 원이시고요. 이제 남은 게 12월 30일 날 요거 금액을 빼야 정확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중에 사용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250만 원에다가 25% 곱한 금액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300만 원에 25% 곱한 금액이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소모품비, 소모품. 이게 각자 분개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합쳐서 분개한 거고요. 정답은 이제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의 수동 결산이죠. 얘는. 그래서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12월 31일자로 수동 분계를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이제 해당되는 금액만큼 소모품비, 자, 이제 500번부터 먼저 제조원가를 하셔도 되고요. 800번 먼저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금액이 187만 5천 원이 되시는 거고요. 또 차변에 소모품 B 이렇게 하셔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되는 800번대 금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금액이 자 여기는 62만 5천 원이네요. 금액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소모품이 되겠죠. 소모품 이렇게 250만 원 회계 처리가 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가부족에 대한 거를 부족분이 발견됐는데, 이제 찾아낸 게, 자동차 유류대금으로 이제 영수증을 찾으셨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서 단계 비용으로 대체한다라는 거는 얘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잡순실 처리한다는 거죠. 그럼 기중에 우리가 이게 처리했을 때, 자, 처음에는 이제 현금이 부족한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중에는 현금 값이 차변에 있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었을 거고요. 결산 시에는 이제 반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잡손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하시는 거고 해결된 만큼만 여기 해결하시는 거. 그럼 그래도 뭐 해결을 못했다.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 결산 시에 얘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가계정들은 자, 재무제표에 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신 거예요. 부적분이니까 우리는 잡손실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변부터 하면 자, 이것도 가운데 자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현금 가부죠. 치시고 우리는 자, 금액은 이제 전체 금액 모자라는 금액만큼에 대한 회계 부분의 처리 금액이십니다.
자, 금액이 이제 23만 5천 원이 되시는 거고요. 차변에는 다시 차량 유지비인데 얘가 우리는 영업부 겁니다. 그래서 800번대 차량 유지비가 되시는 거고요. 자, 금액은 15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차변에 우리 얘를 뭐라 그런다? 나머지 금액도 못 찾아냈다. 그러면 잡손실 부족할 땐 잡손실, 많을 때는 차비.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기말에 이제 우리가 기말 재고액의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동 결산이 되겠죠. 기말 재고액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있습니다. 항상 실사 금액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원재료에서. 자, 얘는 정상적 발생분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사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거. 요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해서는 자, 1월부터 언제입니까? 12월까지에 해당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실사 금액이 자, 여기에 얼마 들어가신다? 950만 원이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기말 제공품은 이제 우리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여기 기말 제공품 나옵니다. 자, 기말 제공품에 대한 내용이 얼마냐면 850만 원이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있습니다. 기말 제품은 자, 여기에 금액이 자, 134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누릅니까? 전표 추가키 잊지 말자! 전표 추가키. 더 이상 있으면 또 넣으면 되는 거겠지만, 여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자, 이렇게 결산 분계 완료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장부 관리를 하시는 거죠. 자, 장부 관리. 첫 번째 6번 문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외상 매입금의 차액 이런 것도 물어볼 때는 우리 어디 가서 보시라 그랬죠? 계정별 원장에 가서 조회를 한다. 그럼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금액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서 이렇게 자, 외상 매출금을 찾으시고요. 여기는 날짜는 이제 5월 말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조회를 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 먼저 조회하시고요. 이렇게 자, 외상 매출금의 금액이 얼마냐? 마지막 여기에 대한 금액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잔액이죠. 요거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월 말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이 나옵니다. 외상 매입금의 마지막 금액은 요 금액이죠. 이 두 개의 금액의 차액은 자, 요겁니다. 4,046만 5천 원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영세율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얼마인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라 했죠? 부가가치세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갑니다. 자, 신고서의 과세기간은 3개월씩 조회합니다. 여기는 일기 확정이라 그랬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시면 자, 영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세율이 세금계산서 발급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기타도 영세율에 해당이 되잖아요. 세금계산 발급 안 되는 수출이니까 이 두 개의 금액을 다 더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을 다 더하시면 4,845만 원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거 저장하고 저장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회계 1급에는. 자, 그 다음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얘기가 나오면 회계관리에 다시 가셔가지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말 나오면 뭐 가장 적은 금액 거기에 현금 지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1월계표에 가시는 게 가장 빨리 조회가 됩니다. 1계표 월계표에 가셔가지고 자, 해당되는 게 6월입니다. 그럼 월계표에 갖다 놓고 이렇게 6월 이렇게 치시고 자, 해당되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쭉 내려보시면 도서 인쇄비가 가장 많은 적은 금액이죠. 여기는 적은 금액이죠. 얘가 10,000원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답을 조회하신 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검정용으로 푸신 분들은 시험 갔을 때 요 밑에 하단에 이제 뭐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론 답안 작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가지고 요 금액들을
반드시 계정 과목도 치시고 금액도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객관식 풀시고 답안 저장 누르시고 반드시 자, 우리 시험 감독님께 제출하시면 자, 시험이 완료되신다라는 거.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시겠죠?